안녕하세요.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오늘은요, 그 질문 하나하나를 넘어서서 AI가 이 전체 상황을 통째로 이해하게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소통 방식,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는 정말 익숙한 단어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좀 복잡한 보고서를 요약해달라거나 아니면 큰 프로젝트 관리를 맡겨보면 내가 아무리 질문을 잘 다듬어서 던져줘도 AI가 자꾸 맥락을 놓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게 한계인가 싶은 순간이 오죠.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단순한 프롬프트가 왜 부족한지부터 짚어보고 프롬프트랑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뭐가 다른지 확실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컨텍스트라는 걸 도대체 뭘로 만드는 건지 그 구성 요소들을 뜯어보고 이걸 어떻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왜 AI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큰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근본적인 전환부터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롬프트랑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컨텍스트는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맞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비유하자면 최고의 재료로 단 하나의 완벽한 요리 레시피를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AI와의 상호작용을 딱 한 번의 완벽한 질문과 답변, 이걸로 끝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 자체를 어떻게 더 완벽하게 만들까?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겁니다. 자, 이 비교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저기 범위 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딱 하나의 문자열, 즉 질문 하나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는 물론이고 AI의 기억, 심지어 외부 정보까지 다 끌어오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지시 하나 잘 내리는 거랑 아예 AI가 일할 전체 환경을 설계해 주는 것의 차이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요, 단순히 단어를 예쁘게 고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AI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환각 증상을 막고 또 언제나 일관된 결과를 내도록 만드는 일종의 설계, 즉 아키텍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쓸모 없어졌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큰 그림,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아주 중요한 한 조각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우리가 이 컨텍스트라는 걸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도대체 뭘로 만드는 걸까요? 그 재료, 그러니까 핵심 구성 요소들을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컨텍스트는 크게 4개의 기둥으로 세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롬프트고요. 둘째는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정보 기억, 즉 메모리죠. 그리고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외부의 최신 정보를 가져오는 RAG 기술과 계산기 같은 외부 도구를 쓰게 하는 MCP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AI가 내놓는 결과물을 관리하는 출력 및 상태 관리까지. 자, 그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볼게요. 프롬프트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AI한테 자, 너는 오늘부터 최고의 금융 분석가야. 절대 틀리면 안 돼. 하고 역할을 딱 정해주는 거고요. 사용자 프롬프트는 이 주식 전망 좀 분석해줘. 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주는 거죠. 이 역할과 임무가 딱 결합돼서 AI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바로 이 부분이 AI가 마치 나를 그리고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방금 했던 말을 기억하고 예전에 나눴던 대화까지 참고하니까요. 자, 그리고 RAG, 이 기술이 바로 AI가 맨날 저는 2021년까지의 정보만 알아야 하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입니다. 외부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나 문서에 직접 연결해서 가장 정확하고 따끈따끈한 정보를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MCP는 더 나아가서 AI가 단순히 말만 하는 챗봇이 아니라 진짜 일하는 에이전트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요청의 맥락을 파악해서 이건 계산이 필요하네 싶으면 계산기를 스스로 쓰고 이건 검색해봐야겠다 싶으면 검색 엔진을 돌리는 거죠. 말 그대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재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좋은 재료만 잔뜩 쌓아둔다고 맛있는 요리가 되진 않잖아요. 오히려 뒤죽박죽 난장판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이 컨텍스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진짜 기술, 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6단계입니다. 이건 마치 AI의 작업 공간을 항상 깔끔하게 유지하는 청소 루틴 같아요. 먼저 작업에 꼭 필요한 정보만 기록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3번, 압축. 이게 정말 중요한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데이터를 요약해서 AI가 쓸데없는 정보에 헷갈리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기록, 선별, 압축,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AI는 언제나 명확한 맥락 위에서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둬버리면요, AI는 점점 느려지고 처리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중요하지 않은 정보 사이에 섞여 있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컨텍스트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줄까요? 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컨텍스트가 바로 AI의 미래라고 말하는지 그 큰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미래입니다. 단순히 똑똑한 답변을 툭 던져주는 걸 넘어서 AI가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그 상황 자체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는 당연히 일관되고 믿을 수 있게 되고요. 여러 도구를 동시에 사용해서 정말 복잡한 일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과거 이력과 취향까지 고려한 진짜 개인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AI 비서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시대의 새로운 핵심 기술은 프롬프팅이 아니라 바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는 AI가 단편적인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전체 그림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은 그 AI와 함께 무엇을 만들어 보고 싶으신가요?